자, 오늘은 브릿지 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릿지 회로는 뭐 개척기뿐만 아니라 전자기사, 전기기사 등 어떤 자격증 시험에도 약방의 감초처럼 꼭 한 문제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 좀 이해하기가 약간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유형에 대한 문제를 한꺼번에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릿지 회로를 보시면 우리가 병렬도 아니고 직렬도 아니고 이 중간에 이 브릿지 양단에 걸린 저항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 R5 저항이 없다면 뭐 그냥 R1과 R2는 직렬이고 R3와 R4도 직렬이고 이 두 개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쉽게 이제 회로 해석이 가능한데 R5가 있음으로 해서 일단 뭐 키로이어프 법칙으로 망으로 푼다 그래도 이 망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려면 아주 깝깝합니다. 특히 여기 I5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쉬운 문제들은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이 저항에서 이 저항 R1과 R2의 B와 R3와 R4의 B가 똑같아서 이 양단에 R5 양단의 전압이 똑같음으로 해서 이 R5가 없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R5는 없는 저항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래서 R1 대 R2, R1 대 R2와 R3 대 R4, R3 대 R4가 같다는 것은 여기 전이나 여기 전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R5는 전류도 흐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없는 저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회로를 보통 문제에서 기초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여기 비율이 똑같은 걸 모르고 이거 풀려고 고민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율이 똑같을 때는 R5를 없애버리고 그냥 풀면 됩니다. 자, 요거와 똑같은 것이 이제 계측기에서 나옵니다. 계측기에서 R3, R2, VR은 내가 저항값을 알고 있어요. 근데 미지의 RX에 대한 저항을 모를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양단에 브릿지 양단에 검유계를 놔두고 이 검유계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0 위치, 가운데 위치에 딱 오도록 이 VR을 조정하는 거예요. VR을 조정하면 처음에 이쪽으로 많이 흐르다가 저쪽으로 많이 흐르다가 어느 순간 중간에서 흐르지 않는 그 순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저항이 저항 B가 VR1과 VR2의 B와 VR3, RX의 B가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양단 전압이 똑같은 전압이 되니까 같은 전위가 되니까 여기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B가 같으므로 이제 RX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VR1은 VR1 대 R2는 R3 대 RX하고 같으니까 이 RX는 이 두 개 곱하고 두 개 곱하면 같은 거죠. 그러니까 RX는
VR란이 밑으로 가면 VR란분의 R2, R3 하면 RX를 구할 수 있죠. 요 세 개의 값은 우리가 아는 저항 값을 장착해 놓고 표준 저항을 장착해 놓고 VR도 마찬가지로 표준 저항을 셀렉트 시킵니다. 셀렉트 시켜서 이 검유계가 흐르지 않으면 이때 RX를 계산해내는 뭐 휘스톤 브릿지라든가 이 브릿지 계열의 그 어떤 측정 장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죠. 계측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VR을 조정함으로써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은 순간을 만든 다음에 이 미지의 저항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2단계 문제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전위가 비율이 틀려요. 틀리면 여기 뭔가 전류가 흐르겠죠. 이제 실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이제 계산하라는 겁니다. 이제 요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그 유명한 테브란의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일단 쉽습니다. 물론 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일단은 테브란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테브란의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이 R5를 일단 제거하고 이 양단 전압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이 테브란의 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양단에서 바라본 저항을 계산해서 그 저항을 테브란의 저항으로 하면 테브란의 전압의 저항이 R5를 이후에 직렬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테브란의 정리를 통해서 한번 구해 봅시다. 1차적으로 여기는 이제 B가 같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B가 R1 대 R2, R3, R4의 저항 B가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R5를 제거하고 여기에 양단의 전압을 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을 확인하면 이게 테브란 전압이 되는 거고 이 양단에서 바라본 이쪽 회로 쪽의 저항이 테브란의 저항이 되는 것이고 요 두 개를 구하면 여기 R5만 이제 연결하면 직렬이니까 전류 I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흐르는 전류 I가 R5에 흐르는 I5하고 똑같으니까 됩니다. 자, 그러면 테브란의 전압의 테브란의 전압은 이제 V1 빼기 V2 하면 되겠죠. V1. 그럼 V1은 얼마냐?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2 VDC가 되겠죠. 쉽게 계산하고 뭐 V2도 마찬가지로 R3 플러스 R4의 분의 R4 곱하기 VDC 하면 이렇게 VDC 하면 V2가 구해집니다. 이거 구해서 이제 V1 마이너스 V2 하면 테브란의 전압이 되겠죠. 자, 테브란의 저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이 저항, 이 전압은 이제 쉽게 이렇게 구하면 되죠. 여기 V2, V1, V1, V2 구했으니까. 테브란의 저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서 이제 보면 A에서 이렇게 보면 양쪽으로 갈라졌죠. R1, R2가. 자, R1, R2가 갈라졌습니다. R1, R2가 갈라졌는데 여기 전원이니까 저는 쇼트죠. 쇼트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R1, R2가 쇼트 됐죠. 여기는 쇼트 됐으니까 R1, R2가 이제 쇼트 됐어요. 쇼트된 R1, R2가 쇼트된 R1, R2 이 상태에 있는 거고 B 입장에서 보면 R3와 R4가 같죠. 여기 R3와 R4가 바로 또 여기 쇼트 돼 있죠. 여기 전원으로. 전원이 여기 쇼트 돼 있으니까 테브란의 저항을 구할 때 내부의 회로 쪽에 전압은 0V로 만들어야 되니까 쇼트를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쇼트를 시키면 테브란의 저항은 쉽게 계산됩니다. R1, R2 병렬 더하기
직렬과 이급 병렬, 이급 병렬이 더해지는 거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죠. 태블란의 저항은 R1, R2 병렬, R1, R2 병렬과 직렬로 다시 R3, R4 병렬이 연결됐으니까 뭐 R1 플러스 R2분의 R1, R2 그러면 이게 여기 저항이 되겠고 여기는 R4, R3 또 R3, R4 R3 플러스 R4분의 R3, R4 이렇게 하면 여기 저항이 되겠죠. 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렬 저항 구하면 태분한의 저항 R 태분한이 구해졌습니다. 그럼 요 구해졌죠. 요 전압 구하고 요 구해졌으니까 I는 R분의 V인데 R은 요거 두 개 직렬이니까 태분한의 저항 플러스 R5 분의 태분한의 전압하면 전류가 나오죠. 그 전류가 바로 IO. 여기는 IO가 됩니다. 쉽게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요렇게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2단계 문제입니다. 2단계. 요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잘 보고 비율이 같으면 이제 쉽게 여기 저항이 없는 거랑 똑같다. 마찬가지로 검유계가 안 움직였다. 그러면 비율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비율이 똑같으니까 미지의 저항도 구할 수 있고 뭐 여기 회로의 어떤 뭐 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쉽게 해석할 수 있다 이죠. 그런데 이제 전압이 틀릴 때는 이렇게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류 뭐 V1, V2 다 구했죠. 여기 주변에 여기 전압 여기 다 구하고 여기 저기 전류까지 구했습니다. 전류 구하면 여기 실제 이제 얼마 흐른다는 게 있으니까 저항을 넣어놓고 여기 전압이 얼마 차이 난다. 그 차이는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 자, 그런데 이제 또 다음 문제가 있어요.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요 문제에서는 여기에 내부 RS 저항이 없을 때고 RS 저항이 있게 되면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어떤 회로가 있으면 이게 보통 전압과 저항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아주 복잡한 회로가 있더라도 이 브릿지 회로 전까지 태분한의 정리를 통해서 뭐 계산하면 전압과 저항 하나로 여기까지 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회로가 사실은 실제 회로입니다. 여기에 전압이 브릿지에 막바로 가해지는 이런 회로는 실제 회로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실제 회로에는 이렇게 저항과 전압을 사용해서 이렇게 브릿지 회로에 인가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R1과 R2 비율이나 R3, R4의 저항 비율이 같다면 R5는 없는 저항이니까 뭐 쉽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 비율이 이제 틀리다 이죠. 이 비율도 틀리면서 여기 RS라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건 태분한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전압을 먼저 구하면 전압을 여기서 구하면 이제는 RS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복잡해지죠. RS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V 전압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V 전압. V 전압을 구해야 V 전압이 이렇게 R1, R2로 해서 나눠지니까 여기 지금 구했죠. 이 방법으로 이 V 이쪽 그 브릿지 양단의 전압을 구하면 여기 VDC 대신에 V를 넣으면 V1, V2가 구해지니까 V 태분한 전압도 쉽게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단계는 V만 구한다면 똑같은 단계를 거치면 되는 거죠. VDC 대신에 V만 넣으면 돼요. V1, V2 구할 때. 자, 근데 이제 이 V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V를 구하면 VDC, 여기 VDC 마이너스 RS에 걸리는 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V가 되겠죠. 자, V인데. 뭐 RS도 있고, VDC도 있는데, VRS 하려면 뭐냐. 이 RS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야 되겠죠.
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단 말이에요. RS. 그러면 되는데 이 전류를 또 모르죠. 이 전류를 구하려면 전체 저항을 알아야만이 전체 저항분의 VDC에서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결국은 여기 전류를 구해야만이 이 VRS 전압을 알 수 있으니까 결국은 전체 저항을 구해야 된다는 전체 저항. 뭐 전체 저항도 어려운 건 아니죠. R은 RS 직렬이니까 RS. 그 다음에 요 저항과 요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요 두 개 저항은 직렬인데 이 직렬로 연결된 두 개의 저항이 병렬이니까 요거와 병렬 저항은 뭐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하고 각각 하나를 양쪽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수식을 적어갖고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기로 두드리면 바로 값이 나오겠죠. 합성 저항이. 자, 이렇게 합성 저항을 구하면 요 합성 저항 구한 걸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R분의 VDC는 여기 뭐 10V인지 뭐 5V인지 있다면 하면 전류가 계산되겠죠. 전류가 계산되면 여기 다시 이 전류를 이용해서 VRS를 구하고 VRS를 구하면 이제 VDC에서 VRS를 빼면 V가 되니까 이 전압이 이제 구해진 거죠. 이 전압이 구해졌으면 여기 이제 전압이 분배됐으니까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2V, 여기 V2는 R3 플러스 R4분의 R4V 이렇게 해서 V2 구하고, 그러면 이제 테브란의 전압은 이 전압에서 이 전압을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테브란의 전압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브란의 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저항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R5는 없애야죠. 그죠? 테브란이니까 없애고, 이제 여기서 이제 쭉 한번 늘려봅니다. 여기서 쭉 늘려보면, 여기 R1, R2를 이렇게 가고. 그런데 여기, 좀 전에는 여기 쇼트가 됐는데, 여기 RS가 있어갖고, 요 RS가 중간에 여기 끼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R3, R4로 가는데, 여기 VDC는 쇼트 됐지만은, 쇼트 시키면 RS가 중간에 끼어버려요. 난감합니다. 이게 이 저항, 합성 저항을 구하려니까 어떻게 구해야 될지. 원래 이 R4를 없애려고 우리가 빼갖고 테브란의 전압과 저항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복병을 만났어요. 요 RS라는 저항 때문에 요 사이에 지금 저항이 있어요. 저 사이에. 그래서 A와 B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려니까 뭐 병렬도 아니고 직렬도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요것이 구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죠. 요 단계가 어렵습니다. 요 단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단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요 계산하기 위해서 요 저항을 말이에요. 요걸 요렇게 A를 위로 올리고 요걸 밑으로 요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런 델타 저항 모양이 됩니다. 요 RS와 R3, R4가 R3, R4가 요렇게 델타 모양이 됩니다. 요 델타. R1, R2는 이제 그냥 놔두고 요 델타 모양으로 요렇게 돼 있는 거를 Y 모양으로 이렇게 저항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렇게 하면 이제 요렇게 되겠죠. Y 모양으로 이렇게 계산되면 이제 계산 저항 쉽죠? 이거 두 개 직렬이고 이 두 개가 병렬이고 또 RC가 직렬이니까 뭐 R 테브나는 뭐 R1, R2 플러스 RA와 R1 플러스 RB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 병렬로 연결된 저항이 플러스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쉽게 이제 테브란의 저항을 구할 수 있겠죠. 관건은 뭐냐면 요 델타 저항을
Y형 저항으로 바꿔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이 공식을 모르면 이제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델타에서 Y 저항으로 변환하는 방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지금 델타 저항을 알고 있죠. RAB. RAB가 뭐예요? RS 저항이죠. RS 저항. 요 RS 저항. 자, RAB 있고 RAC, RBC 알고요. R4, R3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저항을 알아내. 요 저항. 요 저항, 요 저항, 요 저항을 계산하면 되죠. 먼저 RA. 요 저항이 여기 RA죠. RA는 어떻게 하냐? 델타에서 저항을 구할 때는 여기 있는 세 개 저항을 무조건 다 더해서 분모에 갖다 놓습니다. RAB 더하기 RBC 더하기 RAC. 그런 다음에 요 RA를 감싸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두 개의 저항이 있죠. 요 두 개의 저항을 곱하면 됩니다. RAB와 RAC를 곱하는 거예요. RAB와 RAC를 곱하면 돼요. 요걸 분자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RB는 마찬가지야. 요 RB는 세 개를 다 더한 거는 분모에 갖다 놓고 분자에 요놈과 요놈 두 개 RAB와 RBC를 곱하면 됩니다. C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더하고 그 다음에 요 저항을 사이로 두고 있는 두 개의 저항 RAC와 RBC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RA, RB, RC를 구할 수 있죠. 요 과정만 거치면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쉽게 나머지는 이제 오음의 법칙으로 병렬저항, 직병렬 합성저항 구하는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럼 태분한 저항이 구해졌죠. 태분한의 전압과 저항이 구해졌으니까 이제 R5를 이제 붙이기만 하면 이제 여기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요 단계까지 이제 가끔 가다가는 이제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전기 기사 쪽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전기 기사에는 이게 델타나 Y 이 변환하는 게 저항뿐만 아니라 뭐 변압기 델타 Y 전동기 구동할 때 Y로 구동했다가 시동할 때는 Y 결선으로 했다가 델타 결선. 그래서 델타 Y의 변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쪽에서는 이 정도까지 문제가 나오고 전자 쪽에서는 이 델타 Y 문제가 간혹가다 나올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 참조를 하시고. 그래서 브릿지 관련한 문제는 요 세 단계의 문제 외에는 제가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델타 Y 저항 변환하는까지 마스터하게 되면 이제 브릿지 회로에 대한 모든 문제라든가 이론에 대해서 마스터하게 됩니다. 자, 뭐 직접 값이 있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되니까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